첫 번째 발표는 고무 단학에서 씨알의 의미와 그것을 회복하는 실용법을 주제로 해서 한양대학교의 이봉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봉호. 제가 실은 수련도 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소설 단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도교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발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아마 앞으로 봉우 선생님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봉우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추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참 희한하게도 지난주에도 다른 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번 주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제가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랬다가 그냥 확정이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논문도 좀 차분하게 써주지 못해서 좀 선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봉우 권태훈 선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소설 가안의 실제 인물로 알려지기 시작돼 연정원이라는 수련 단체를 이끌다가 선화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 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단이 한창 유행하면서 실제 인물로 봉우 선생이 거론을 낼 때 이 현상을 두고 혹세무명한 소설이자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이 소설단이 나왔을 때 충북대학교 교지 신문에 나왔던 평가입니다. 이 글을 썼던 사람은 윤구정 선생이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전통의 수련법을 세상에 알린 분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봉우 선생님은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해명의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단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우학도인은 자신을 과장한 것이다, 창작한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자신을 술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술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일을 두고 정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치부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뿌리인 대종교의 뜻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봉우 선생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다 부정하고 스스로를 학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신은 도인이 아니라 새 속에 때를 묻히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늙은 학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인을 배움을 찾는 사람이거나 학술적으로 일정한 성취를 이루거나 어떤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자는 봉우 선생의 일생 동안의 삶을 조망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후자는 그가 이룩한 사상적 측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자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가 봉우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후자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 체육학에서 봉우 선생의 체술에 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학 연구에서는 봉우 선생의 체술이 잃어버린 우리 전통의 체술이 실전된 체술의 실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해냈습니다. 이 논문은 봉우 선생이 고대 체술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중심축에 놓고 사료, 설화, 야담집 등의 문헌에서 그 내용을 찾아 대조하는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을 가져와 보면 첫째, 봉우 선생의 체술론은 사료나 설화, 야담집 등의 관련 문헌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체술은 정신수련의 기초를 두고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주체성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이상같이 봉우선생 일생 또는 봉우선생의 사상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봉우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봉우선생의 삶은 민족주의자의 모습으로 오롯이 그려지며 민족 정신을 밝히고자 평생을 노력한 분입니다. 또한 전통의 체술과 수련법을 밝히고 이를 전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우선생이 말하는 민족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민족 정신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본래 밝은 것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밝은 것은 주제주 혹은 아을로서 대황조의 첨부이기도 합니다. 이 첨부의 내용은 천부경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고 삼일신고에서는 지감조식 검촉의 교훈으로 나타나 있으며 저마다 지닌 본성의 씨알에서 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 씨알은 서경 대우모에 보이는 요순의 신법으로 대학의 상강용으로 중용의 천명지 위성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최칭원에겐 현묘 지도로 이어지며 정념의 용어 비결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봉우선생의 민족정신 수련은 씨알을 찾는 것이 됩니다. 머릿속에 내려와 있는 씨알을 회복하거나 찾는 것이 수련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알이 무엇인지 이 씨알을 회복하거나 찾는 것 혹은 씨알에 합하는 것이 용어 비결의 수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씨알 사상과 신법. 봉우선생의 씨알 사상을 구사하는 주요 개념과 내용은 크게 천부인 천부경과 천부를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삼일신고, 신법, 용어 비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도교적 관점에서 경전의 탄생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교에서 경전의 탄생 과정은 부적, 천부로부터 그 천부에 대한 해석, 글자로 옮기는 과정, 그 글자에 대한 풀이, 그 글자에 대한 주석 등등의 과정으로 도교 경전이 만들어진다라고 로비네라는 그 서구의 학자와 칼리스만이라는 사람의 글들을 보면 천부라는 것이 그 문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글자들이 그려지는데 그 글자들을 문자로 옮기고 그 문자에 대한 문장을 만들고 문자에 대한 각 글자의 주석과 해석을 통해서 경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로비네라는 학자는 부적과 경전이라는 텍스트에서 카리스마이라는 사람은 타오즘 핸드북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봉우선생은 타락이란 말이 생기기 도전인 아득한 예능량, 결의 조상이자 인류의 조상인 대왕조께서 어두운 사람에게 밝디 밝은 주제주로서의 천부가 이미 각자의 머리골 속에 내려와 있다는 크나큰 깨우침을 주신 이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부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부는 인간의 인위적인 글이나 문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나 신선의 힘과 신통을 표현하는 신물로 말해집니다. 천부를 얻거나 가지게 되면 하늘과 합치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는 글자가 있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자적 구성을 갖습니다. 도교의 관점에서 천부는 신부 혹은 도부 등으로 불립니다. 천부는 인위적인 부적이 아니라 천에 의해 자연적으로 그려진 것이거나 고도의 수련을 거친 도사가 특정한 의식을 시행한 후에 그린 부적입니다. 도사에 의해 그려진 이 부적은 상당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치병뿐만 아니라 원기와 합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교의 관점에서 천부란 신과 합일된 상태 혹은 우주적 원기와 합일된 상태에서 도사가 받은 부족의 일정이거나 신적인 혹은 천에 의해 자연적으로 그려진 부적입니다. 천부경은 한당 고기에 따르면 9,000년부터 입으로 전해진 경전이고 6,000년 전쯤 배달국 시대의 일대 최초 문자인 녹두문으로 전해졌으며 4,000년 전 단군 조선에서는 전서로 기억되어 오다가 최천이 회독하여 묘양산 석도에 새기고 개연수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연수는 천부경을 읽으면 죄악이 비나여 길한 상세가 되고 신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이 갖는 신비로운 효과는 도교에서 말하는 부소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부경의 내용을 풀이한 것이 삼일신고의 내용이라면 천부경에서 삼일신고로 이어지는 경전화 작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부경에 대해서 일이 주제적 혹은 씨알이고 삼일신고의 일신강중
성통고안 2화 세계가 천부경의 내용을 풀이한 것이라면 천부경과 3.1신고의 내용적 관련성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과 3.1신고의 내용적 관련성은 다른 연구들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부경과 3.1신고가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도교에서 부수에서 경전으로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우 선생도 천부경과 3.1신고를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에는 주제주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지감, 조식, 흠촉의 새 교훈을 세활화해 왔으며 나아가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해 왔다거나 성기, 도수면, 원수면, 절, 친견이 자생해서 후자하라, 강제, 이낸이라와 같은 언급들은 천부경과 3.1신고를 동일한 선생에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신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법 개념은 서경 대어모의 16개 글자와 철학사에서 그 문자들의 다양한 의미 변화를 말합니다. 철학사에서는 소강결에 의해 선천학은 신법이라는 명제가 제출되었고 이 신법은 개천 입극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하늘을 이어서 표준을 세우다 라고 설명되기도 하며 명덕과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역학적으로는 하도의 중궁 속의 한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승기옥형에 대한 봉우 선생의 해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우 선생은 이 신법의 전수에 등장하는 요수님들이 대항조 황배금의 자손이라는 관점에서 천부경의 씨알이 바로 신법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군시대 당시의 요임금에게 이 천부의 신법이 전해져서 중국 정신철학의 조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 서명은 소강결의 선천한 신법이라는 명제를 태극천 신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합니다. 선천하의 신법이라는 소강결의 명제는 그 내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데만에 서명의 신법은 상서 대우모의 16자로 이해하고 그 내포를 복희 신농 황제 요수누 임금이 서로 전수한 개천 이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법을 하도 중궁 가운데 한 점인 중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 락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 대한 사료는 봉우 선생의 천부경 풀이와 성기 옥행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입니다. 서명은 하도의 중궁 한 점을 회복하는 것이 선천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도의 구조와 선천 방울도의 구조가 우주의 구조라는 점을 해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서 매우 비슷한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명은 선천의 시대를 복해두고 있는 점이 봉우 선생과 차이나는 점입니다. 또 봉우 선생은 용어 비교를 대학과 중용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고 보십니다. 이 점은 신법론의 주된 내용이 대학과 중용의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봉우 선생이 신법론에서 대학과 중용을 포함한 이유는 선천과 후천이 이를 세 책에 갖춰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봉우 선생의 이러한 관점 마치 서명의 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명이 대학과 중용을 신법을 가르친 책이라고 보고 참동계를 대학과 중용과 표리를 이룬다고 보는 관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서명은 서경으로부터 대학과 중용이 인연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았고 대학과 중용은 바로 신법의 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들 책은 선천과 후천이 모두 깃들어 있는 책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게다가 서명은 참동계와 대학이 서로 표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용어 비결이 대학과 중용과 표리를 이룬다는 봉우 선생과 주장이 닮아 보입니다. 정면 선생이 용어 비결에서 단학의 비조로 참동계를 높이 평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보면 모종의 닮음이 괴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우 선생의 씨알 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영운동의 우리나라와 같은 언급을 해야 합니다. 건영운동은 봉우 선생의 체술에 관한 언급과 이론이 사료와 야담집, 설화 등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저도 이들의 연구 결과처럼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우의 씨알 사상은 도선의 다사가의 서명의 논리와 매우 비슷한 구조와 논리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에서 3.1신고로 이어지는 수련의 정신은 중국 도교의 경전이라든가 매우 흡사하고 신법의 논리 전개는 철학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항조 한백원과 요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민족수련법의 두 축, 원상법과 영어비결. 봉호선생은 정신수련을 신종과 교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에서 원상수련법을 개최하고 원상수련법은 봉호선생이 밝히고 있듯이 개사 10장, 그 다음에 역경의 경문, 설계전 등등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은 도교에서 말하는 내관법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체에서 머리와 배, 귀와 눈, 입과 팔다리 등에 해당하는 설계전의 경문과 천지의 공간적 구조와 그 공간을 채우는 해와 달, 바람과 연못, 우회 등을 묘사한 설계전의 경문을 동시에 반사하는 내용을 볼 때 이 내관법은 반사법에 해당합니다. 한문을 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지만 도교의 내관법 혹은 내시법은 내용적으로 다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도교에서 해당하는 내관법은 인체 내부의 장기나 기관을 은염하는 것이거나 고유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신신이 안정된 상태로 은염을 신체 일부분에 집중하는 방법, 오장을 오행으로 삼고 오장의 길을 생각하면서 각 장기를 은염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반해 원상법은 인체의 주요 부분과 천지자연을 동시에 은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에서 내관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빛의 세계입니다. 태평경에서는 수유법을 통해 기가 변하고 정이 되고 정이 변화에 신이 되고 신이 변화에 명이 되는 단계에 이르고 환경경은 내관법을 통해 천지의 정화인 원기를 호흡하고 이것이 상황정에서 진액인 정으로 변하게 되고 정이 다섯 장기와 육구를 지나게 되면 신이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여 밝음으로 드러나는 수련법으로 그 과정이 같습니다. 특히 태평경과 환경경 두 처에서 명의 의미가 빛으로 드러나는 세계인 경의 의미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상법의 수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도 결국 명명지식, 밝고 밝은, 지극히 밝은 것이고 그 수련법은 호흡과 무상무념이며 회강단조였습니다. 따라서 원상법도 빛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빛의 세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봉호선생은 화를 하면 육아에서도 교종과 신종이 있고 위 원상수련법은 신종에 속한 것이다. 비록 규불선에 분파가 있으나 이 신종에서는 기착점이 두 곳이 아니요 한 곳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대왕대림의 천부성경에 1이 3이요 3이 1이며 이 도는 근본이 무에서 생성하고 또 태양의 양면을 주로 한다고 하신 것에서 그것이 무에서 1이 생하고 1과 대등하고 비등한 것이 3이란 1 이상의 수라는 말씀이라고 한다. 천부경의 이의 상태가 바로 원상의 목표이다. 이는 본래 밝은 씨앗, 즉 씨앗을 회복하는 거나 합치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 도교의 수련에서 내관법은 인체의 장기와 그 장기들의 깃든 신을 하나로 합체하고 이를 원기와 합체하는 수련이라면 봉훈선생의 원상법은 천부경의 1인 본래 밝은 씨앗을 회복하는 수련법으로 보인다. 그 수련법이 유사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성공회라는 단체에서도 관상기도를 시행하는데 이 관상기도의 방법은 도교의 내시법과 봉훈선생의 원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처럼 관상기도법이든 내시법이든 원상법이든 그 수련의 방법은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용어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하셨다시피 용어비결은 정념선생의 저술로 가장 한국적인 수련이 이루어집니다. 정념선생은 수련서들이 하루 충분한 상태이지만 그 방법을 알기 어려워 요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가장 쉬운 이론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념선생은 망고당경왕이라는 참동대도 그 수련 방법을 배나 혀로 비유하고 있어서 초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수련에 입문하는데 절실하며 알기 쉬운 것을 몇 장으로 기술하였으니 라고 저수로들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용어비결에서 말하는 수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용어비결은 그 목차가 폐기, 태식, 그리고 주천, 화우이지만 수련의 방법과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하나는 폐기이고 하나는 태식이다. 우선 폐기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리를 고개에 단정히 앉은 다음에 시선을 아래에 두되 눈은 콧등을 향하고 코는 배꼽 언지를 대한다. 들숨은 면면이 이어지게 하고 날숨은 아주 미미하게 항상 심각으로 하여금 배꼽 아래 한치 세품 되는 곳에 머물게 하는 수련법이다. 이를 통해 현빈 일규를 얻고 현빈 일규를 통해 태식을 하는 것이 폐기의 목적이다. 태식은 신과 기를 단전에 함께 머물게 하는 것으로 폐기가 익숙해진 이후 신과 기를 밀어 배 아래 치부 중간 이것이 현빈 일부에 위치하게 하고 호흡을 하더라도 입과 코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천화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방식은 열기가 온몸을 도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봉훈선생은 용어비결에 대해 정신을 기르고 우주 만물의 변으로 돌아가는 도라고 본다. 그리고 정념선생이 역추 공부를 언급하면서 일모의 태우로 돌아가는 것은
선너라고 한 것에 대해 백두산족 고유 사상으로서 현묘 지도이고 포함 상교하는 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용어비결의 수련법에서 핵심은 조식이고 조식이 바로 용어비결의 폐기라는 것이다. 봉우 선생은 폐기를 호와 합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조식의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한다. 필자가 이리저리 읽어본 독일의 수련 내용과 용어 비결을 비교하면 용어 비결은 너무나 쉽고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여러 수련서들은 인체의 장기를 오행이나 음양으로 구분하거나 전기신인으로 배당하거나 우주 구조로 배당하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우주론, 역상론, 음양론, 오행론, 맹론, 혈기론 등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한다. 이들 이론을 이해하기에 지난 노력을 들여도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용어 비결은 호흡을 위주로 한 수련법으로 매우 쉽고도 핵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수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용어 비결에 따른 수련은 3단전 확보나 심장의 기혈 교류 등의 수련이 아니다. 단전을 확보하고 1부터 100회에서 미한으로 바로 이어지는 충관이 뚫려지는 수련에서 가장 효과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수련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봉우 선생이 용어비결이란 조식을 최고로 등실한 설명이 이와 다르지 않다. 봉우 선생은 용어비결을 평가하면서 달을 닦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하나로 집중시킴으로써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도이며 단순한 양생 차원술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 용어비결에 드러난 단락의 올바른 의미는 사일신고에서 말하는 성기 원도면 절 칭견이니 자성에서 자고하라 강제 인연이라의 의미이고 천부사상의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해명한다. 결국 단락은 상고시대 백두산족의 정신철학의 근원이었던 천부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 형성되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을 기르고 기운을 연마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 것이라고 본다. 봉우 선생은 원상법과 용어 비결을 중심축으로 삼아 수련하는 것이 바로 민족정신의 수련법이라고 본 것이다. 필자는 수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생이 게으른 사람이라 수련을 할 마음을 묻지도 못합니다. 다만 도교서적을 이래저래 읽고 번역한 인연으로 봉우 선생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수련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필자가 봉우 선생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봉우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삶에 보이는 생각들을 정리했는데요. 그 정리도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우 선생은 일제 식민시기와 민족 상잔의 6.25 등의 한국 역사에서 민족의 위기를 고스란히 겪어오신 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봉우 선생은 대종교에서 활동하고 대종교인들이 대부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듯이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봉우 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종교에 두고 있습니다. 대종교의 전신이 단분교였듯이 대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에 민족정신과 그 수련법에 민족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정신과 수련법에서 씨알은 단군의 가르침이고 그 성격이 주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우 선생과 비슷한 위기를 겪은 함석헌 선생도 씨알 사상을 제시하면서 민족의 정기를 주장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 민족의 씨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개인으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됨, 하나로는 국민이 하나됨, 우주적으로는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씨알이 역사를 붙잡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함석헌에게서 씨알은 생각하는 백성이요 주체로서 백성입니다. 이러한 주체로서 씨알이 되어야만 역사를 주체적으로 생성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함석헌 선생을 주체로서의 백성이 씨알이고 주체로 역사를 이루었다고 본 것입니다. 봉우 선생은 민족의 정신으로서 씨알을 주장하고 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기 위해 수리를 주장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봉우 선생은 천부경과 사유신고를 통해서 씨알을 주장한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에서 대응의 방식으로 제시한 씨알 사상은 함석헌에게는 기독교적 해석을 거쳐 백성의 주체성으로 드러났고 봉우 선생에게서는 민족정신과 수련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봉우 선생은 스스로를 학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민족정신과 그 수련법을 찾아 확립하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경과 사일신구에 보이는 씨알 사상을 축으로 삼고 이것이 다양한 신법으로 전개되었으며 수련법으로 용어비결과 원상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신법과 수련법에서 서명의 사유와 유사함도 확인되었고 도교적 사유와 닮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에 연구가 필요한 주제들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함석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눈에 띄는다는 것입니다. 김상공 선생은 자신이 함석헌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우리 차에 대한 관점이나 주체적 생각으로서 함석헌 선생을 연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선도 역시 아까 정재수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공호 선생에 대한 연구나 다른 근대의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할 시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양철, 특히 도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공호 선생에 대해 주목하고 연구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주목과 연구가 공호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해명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 대한 논평인데요. 원래는 정진 경희대학교 정진 선생님이 논평을 써주셨는데 오늘 피치모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림관대학교 남친 선생님께서 대동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남치입니다. 정호희 선생님께서 지금 한 30분 아니면 도착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그냥 대도하는 거로 하고, 마침 이제 답변은 종합토론 때 듣는 거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취지가 몇 가지로 나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봉우 선생을 평가하는 것이고, 둘은 CR의 의미와 수련법을 검토하는 것이며, 셋은 봉호 선생의 사상을 도교 혹은 서명원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평가를 주제로 하고 비교를 방법론으로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아보입니다. 두 번째, 봉호 선생의 CR 사상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과 내용을 크게 첨부인 첨부경과 이 첨부를 풀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삼일신고, 신법, 용어 비교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슨 뜻인지, CR 사상의 개념이 어떻게 문헌에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문헌에서 이건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CR을 천, 태이라고 하고 주제주, 북곡성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CR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없어 보입니다. 비록 봉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주제주의 의미를 다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R 사상의 내포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철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개천 입극에서 신법을 확립하고 이는 요순을 거쳐 공자에 이르고 공자에서부터 명덕과 권성의 논리로 전개된다고 봅니다. 일반적 철학사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법의 논리 전개는 철학사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자가 보기에는 신법의 전승은 일반적 철학사의 제서로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원상법은 인체의 주요 부분과 천지자연을 동시적으로 의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원상문을 암송하는 원상법은 연불선의 측면과 동시에 의념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체의 주요 부분을 의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상문에서는 삼령을 의념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신체 부위를 의념이라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자가 보기에는 소우주와 대우주의 유비를 통해 몸을 우주로 확장함으로써 우주의 영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 때문에 몸을 말했을 뿐 몸에 의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봉호 선생의 원상법은 천부경의 일인 본래 밝은 시야를 회복하는 수련법으로 보입니다. 그 수련법이 유사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논자의 인용문에 의거할 때
원상법은 원산문을 인용한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냥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마치면서 한국의 근현대 철학사를 꼽을 때 함석헌, 유영모, 장일순 등이 언급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독일적 저양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상을 천주교와 기독교로 포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봉은욱 선생은 자신의 사상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도교의 맥락에서 보자면 근현대 철학자로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에 선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방향, 민족종교와 도교의 관련성, 조선의 내담법과 중국 수련법의 비교, 조선 수련법의 근대적 개성 등 다양한 문제가 상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대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좋은 시간에 10분 정도 남았어요. 예.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고민하실 부분 두 번째 제가 문장 기술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러한 문헌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주제주의 의미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부 살짝 빗겨갔는데 질문을 하셨네요. 이 문제는 지금 3일 신문의 주제주 개념은 저기 앉아 계신 이건철 선생님의 소논문도 있는데 제가 이건 사실 좀 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빗겨놓은 건데 질문을 하셨고요. 세 번째, 일반적 철학사의 재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때, 이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쓴 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건 다시 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우진 선생님이 제가 글을 늦게 드려서 잘못 빨리 읽으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질문은 제가 정말 수련을 안 해봐서 대답할 수 없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질문, 함석헌, 유영모, 장일수는 지금 정우진 선생님이 보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장일순 선생은 가톨릭이지만 그 선생의 글을 잘 읽어보면 도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마 이런 방식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민족 종교에 대해서 선행 과제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보우 선생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카테고라이제이션 되어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카테고리를 아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도 다음에 보우 선생에 대한 그 학술 대회를 한다면 이런 카테고리 의리를 중심축을 해서 학자들을 분류하고 조직해서 차례차례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카테고라이제이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긴 했는데요. 이분을 질문할 부분은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